자, 2026년.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미래죠. 만약 이 세상이 한 초강대국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때문에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가상의 미래로 들어가서 그 중심에 있는 지정학적 변화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정말 센 한마디가 나왔네요. 미국이 세계적 위험의 주요 근원이다. 세계적인 싱크탱크인 유라시아 그룹이 내놓은 분석인데요.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자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궁금한 지점이죠. 지금까지 세계 질서의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해왔다고 여겨지던 미국이 어떻게 갑자기 가장 큰 위험 발생 장치가 됐다는 걸까요? 이 거대한 전환,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지금은 2026년입니다. 가상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서 절대적 결의작전이라는 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막 끝냈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전 세계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받게 되죠. 아, 이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군사력을 쓰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겠구나 하는 강력한 신호 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대체 미국의 외교 정책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가장 큰 변화예요. 유라시아 그룹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세계가 예측 가능한 규칙의 시대에서 예측 불가능한 거래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미국이 국제 질서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스펀지 같았다면 지금의 미국은 오히려 스스로 충격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 거래 기반의 세계라는 게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동맹이나 국제적인 약속보다 지금 당장 내게 이득이 되는 거래를 우선하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거죠. 이 개념, 앞으로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거래의 세계가 가장 날카롭게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태평양 지역, 그중에서도 대만입니다. 이 대만 문제가 미국의 새로운 방식을 시험하는 궁극적인 시험대 위에 오른 셈이죠. 여기서 중국은 아주 골치 아픈 딜레마에 빠집니다. 미국의 이런 예측 불가능한 모습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 섣불리 움직이지 말자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할까요? 아니면 반대로 저러다 말겠지 혹은 지금이 기회다 같은 오판을 불러일으키는 혼란의 씨앗이 될까요? 정말 아슬아슬한 질문이죠. 그런데 중국의 계산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 내부 문제인데요. 인민해방군, 즉 중국 군대 안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고위장교 숙청입니다. 과연 이게 중국의 군사적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자, 여기 CSIS라는 기관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보세요. 대부분인 57%가 숙청이 군사작전에 중간 정도의 영향을 줄 거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물론 숙청 때문에 군대가 어수선하고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게 시진핑 주석이 만약 대만을 침공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 결정을 막을 만큼 결정적인 장애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어쩌면 가장 의외의 분석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정작 미국과 중국 간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 위험은 오히려 낮아진다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양쪽에서 저렇게 으르렁대면 당연히 갈등이 점점 커져서 결국엔 직접 한판 붙는 거 아니냐. 이게 아주 상식적인 예상이겠죠. 하지만 유라시아 그룹의 분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놀랍게도 두 초강대국이 직접 부딪힐 가능성은 낮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냐면 가상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일종의 대탕트, 그러니까 의도적인 긴장 완화 상태에 들어갔다고까지 평가합니다. 정말 뜻밖이죠. 아니, 왜죠? 대체 왜 이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역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거래의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왜 직접 싸우려 하지 않을까요? 중국이 미국의 경제와 정치에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를 여러 개 쥐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실용적인 거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냥 싸우지 않는 게 미국한테 이득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동시에 미국의 동맹인 일본이 대만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자 중국은 즉각 일본을 향해 날을 세우면서 영내 긴장을 확 끌어올립니다.
자, 보세요. 초강대국 쌓이는 조용한데 그 주변 동맹국들은 더 큰 위험에 빠지는 것. 이게 바로 이 기묘한 역설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비단 아시아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미국의 이런 새로운 태도가 다른 동맹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그 파장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입니다. 유럽에서는 미국이 정부가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특정 정당하고만 손을 잡으려고 하니 동맹의 뿌리가 흔들리고요. 심지어 덴마크 총리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토가 끝장날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할 정도입니다. 북미에서는요, 캐나다, 멕시코와 맺은 무역협정이 언제든 파기될 수 있는 좀비 상태가 되면서 기업들은 투자를 어디에 해야 할지 몰라 엄청난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2026년의 세계를 딱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그건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좋든 싫든 이 예측 불가능한 초강대국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하는 그런 전략적 재계산의 시대에 돌입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규칙이 사라지고 오직 냉정한 거래만이 남은 세상에서 과연 동맹이라는 건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새로운 시대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